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물건을 낙찰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꿈에 그리던 뭐가 될 수가 있는 물건이다? 바로 건물주가 될 수가 있는 물건이다. 이 물건은 개발 제한 구역 위에 상가 건물이 지어져 있는 아주 시소 가치가 있는 물건이 경매물건에 나온 사례라는 거죠. 이 6개 점포의 총 월세 합계액은 얼마가 나오냐면은 자그마치 470만 원 가까이 나오는 물건이었다는 거죠. 사건 번호는 2016타경 27886번 물건 번호 1번 사건입니다. 소재지가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경기도 수원시 권성구 군곡동에 이때 나왔던 경매 사건이죠. 권성구 군곡동이라고 하면은 그 지역이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동네 이름으로 말씀드리면 잘 모르시겠지만 호매실이라고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아시더라고요. 그 호매실 택지지구가 개발된 지역이 권성구 군곡동 일대입니다. 그 일대 물건 종별이 뭐가 경매물건 나왔었냐면은 근린시설이 경매물건 나왔던 사례입니다. 근린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상가 건물이 통째로 나온 걸 근린시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물건을 낙찰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꿈에 그리던 뭐가 될 수가 있는 물건이다? 바로 건물주가 될 수가 있는 물건이다. 자, 그런 물건이 경매물건 나왔던 사례인데요. 토지 면적은 99평. 건물 실평수는 87평 정도 되는 물건이 최초의 간전평가금액 4억 5천만 원 정도 형성돼서 나왔다가 최종적으로는 취하로 종결이 난 사건입니다. 취하라고 하는 거는 경매를 당한 채무자가 그 빚을 변제를 해서 경매 절차가 종결된 걸 취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 물건은 예전에도 경매물건이 한번 나왔다가 또 취하가 됐었던 사례가 있었던 물건입니다. 그만큼 이 물건의 소유자분 같은 경우는 이 물건만큼은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 계속 경매에 나왔던 걸 취하를 많이 했던 그런 사건인데요. 과연 이 물건은 어떠한 시소 가치를 갖고 있었던 물건이었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치를 한번 보면서 이 상가 건물의 위치가 좋은 물건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면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호매실 택지개발지구 바로 인근에 있는 상가 건물이죠. 자, 그 호매시 택지개발지구 가장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던 상가 건물이 경매물건 나왔던 사례인데 사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물건을 보셨을 때 상가 건물로서는 위치가 좋아 보이십니까? 안 좋아 보이십니까? 사실 상가 건물로서는 위치가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위치죠. 왜냐면은 그 도시 지역의 가장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동선이 끊겨지는 위치에 있는 물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가 건물로서 위치적인 요건은 별로 좋아 보진 않는데 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시소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가? 해당 지도를 갖다가 전자지적도로 바꿔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상가 건물이 올라가 있는 그 땅의 색깔이 약간 푸르스름하게 나오죠. 여러분들 경매물건 찾아보시는데 전자지적도를 보셨을 때 그 땅의 색깔이 이렇게 푸르스름하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땅이 바로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겁니다. 즉, 이 물건은 개발 제한 구역 위에 상가 건물이 지어져 있는 아주 시소 가치가 있는 물건이 경매물건에 나온 사례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개발 제한 구역 위에다가 상가 건물을 지을 수가 있을까요? 무지일까요? 왜 개발 제한 구역이겠습니까? 개발이 안 되니까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발 제한 구역에는 상가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물건은 그 개발 제한 구역 위에 상가 건물이 지어져 있는 아주 시소 가치를 갖고 있는 경매물건이 나왔던 사건이라는 거죠. 그럼 이 건물은 어떻게 개발 제한 구역 위에 건물을 지을 수가 있었는가? 바로 아주 예전부터 지어져 있던 건물이기 때문에 그 기득권을 인정받아서 이 상가 건물을 운영할 수가 있는 거지 새롭게 주변 지역에 상가 건물 지어질 수가 있다 없다? 바로 없다라는 게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은 이 지역에서 약간 독점 상권처럼 이용이 가능한 그런 상가 건물이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이 물건의 위쪽이나 아래쪽을 한번 봐보시면은 이상한 선들이 있죠. 혹시 이 선이 어떤 선인지 아시겠는 분 계십니까? 저게 무슨 선일까요? 혹시 이제 등산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게 바로 이제 등산로입니다. 이 등산로는 이 수원에 가보시면 서수원에 칠보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그 칠보산 등산로 입구가 위에도 하나 밑에도 하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물건이라는 거죠. 즉, 이 칠보산을 이용하는 그 등산객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동선에 나와 있는 상가 건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선에 상가 건물이 이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 그게 바로 이 물건에 투자하실 때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는 이 상가 건물의 입지가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다시 보이죠? 이 물건은 상가 건물 입지 조건으로서는 괜찮은 물건이 경매물건 나왔던 사례다. 자, 그럼 과연 어떠한 상가 건물이 경매물건 나왔었던 건지 사진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층짜리 상가 건물이긴 하지만 가로로 길다랗게 생겨 있었던 상가 건물이 나왔던 사례인데요.
사진만 보신다라고 하더라도 등산객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만큼 이제 등산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길목에 있는 상가 건물이다. 그런데 상가 건물이 저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상가 건물에 대한 입지는 참 좋았던 물건이라는 거죠. 자, 그 상가 건물이 단층짜리로 길다랗게 생겨 있었던 상가 건물이었는데 그 중에 일부는 뭐를 쓰고 있었냐면은 편의점을 이용하고 있었던 그런 물건이다. 등산객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길목에 편의점이 들어와 있으면은 장사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겠죠. 그 다음에 옆에 한번 봐봤더니 낭만 국밥집도 하나 들어와 있어서 국밥집도 하나 들어와 있었습니다. 등산객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국밥집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면은 장사 잘 되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와봤더니 아까 전에 이게 바로 앞에 홈메시 택지개발 지구가 있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종합설비 사무실도 하나 들어와 있었던 물건입니다. 이 물건이 굉장히 알짜인 게 상가가 아직 안 끝났어요. 계속 있어요. 또 그 오른쪽에 한번 와봤더니 우동집도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등산객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길목에 우동집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면 장사가 잘 되겠죠. 근데 저 우동집은 아직까지도 있어요. 저 우동집이 굉장히 맛집으로 소문난 우동집이거든요. 실제로 점심시간에 가면은 줄을 서야 될 정도로 유명한 우동집입니다. 그 다음 오른쪽 와봤더니 꼼장어집도 하나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깃집도 하나 들어와 있어서 이 단층짜리 건물에 굉장히 임대가 들어와 있는 상가들이 많았던 물건이라는 게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하나다. 그럼 과연 이 조그만 상가 건물에서 나오는 한 달의 월세가 얼마 정도 나왔던 사건이었는가? 그 월세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임차인에 대한 현황을 같이 봐보시면은 총 점포 개수는 6개로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한번 봐보면은 아까 전에 국밥집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그 국밥집 같은 경우는 월세가 얼마 정도 나오는가? 보증금 2천에 월세가 110만 원 정도다. 아까 전에 보셨을 때 사이즈가 그렇게 큰 상가들이 아니었는데 생각보다 월세가 많이 나오죠. 월세가 많이 나온다는 건 그만큼 장사가 잘 된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보셨던 우동집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1,000만 원에 월세가 88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 한 가지, 여러분들이 상가 월세를 보셨을 때는요, 그 월세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인지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 우리가 보통 월세 계약 체결할 때 월세를 88만 원 이렇게 체결하진 않죠. 이제 월세가 88만 원이다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은 월세는 80만 원. 그 중에 8만 원은 바로 부가세 10%겠죠. 그렇게 되면 임대인이 실제로 받는 월세는 80만 원 정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그 꼼장어집도 하나 있었죠. 그 꼼장어집도 보증금이 1,000에 월세가 80만 원. 아까 전에 고깃집도 하나 있었습니다. 그 고깃집은 보증금 1,000에 월세 88만 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받는 월세는 80만 원 정도 되겠죠. 아까 전에 편의점은 보증금 1,000에 70. 아까 설비 사무실도 있었죠. 설비 사무실은 보증금 1,600에 월세 40만 원 정도 납부를 하던 그런 물건이었죠. 그러다 보니 6개 점포의 총 월세 합계액은 얼마가 나오냐면은 자그마치 470만 원 가까이 나오는 물건이었다는 거죠. 근데 아까 전에 감정가가 얼마에 나왔습니까? 4억 5천만 원. 4억 5천만 원 나가는 물건이 한 달에 월세 470만 원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그런 물건은 너무 좋은 물건 아닐까요? 이 물건은 무엇보다 시소 가치가 있었던 부동산이라는 게 가장 큰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런 건물이 대대손손 물려줄 수가 있는 건물이다. 이런 건물이 알짜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부동산에 투자하실 때 이런 시소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잘 선택하셔서 투자를 하셔야지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가 있다. 근데 사실 저 이 물건을 갖다가 여러분이 낙찰 받았을 때는 전부 다 임대를 주는 것보다는 장사가 잘 되면 그 중에 하나는 내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최대 이익을 갖다 뽑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아까 전에 그 6개 가게들 중에서 어떤 걸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뭐가 제일 좋을까요? 우동 해보실 분 계십니까? 사실 제일 만만한 거는 편의점이죠. 편의점 아까 전에 월세 얼마 나왔냐면은 70만 원 나왔는데 그 월세 70만 원 받느니 내가 가서 직접 운영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많은 기대이익을 뽑아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시소 가치가 있는 부동산들은 부동산 경기 흐름을 안 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이 물건을 이차를 하려고 이차 준비를 했었다가 물건이 취하가 되는 바람에 이차를 못 했었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이 물건 이차에 들어갈 때 이차의 가격을 얼마를 쓰려고 했었는가? 저는 이 물건을 7억 5천에 입찰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에 대한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부동산 감정평가 금액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감정평가 금액일 뿐이지 그 부동산의 가치까지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가격은 여러분들이 잘 분석을 해서 이 차를 참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분석하셔야 되는 가치는 바로 미래의 가치를 잘 분석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되겠죠.
미래 가치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그 주변에 개발 호재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 부동산이 나중에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는 부동산인가 아닌가를 잘 평가를 하셔야 된다는 건데, 여러분들 이 미래 가치 분석을 잘 하시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도시계획이라는 건 많이 읽어보셔야지 이 미래 가치 분석을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도시계획들을 읽어보셔야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지는 그 내용은 나중에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